오늘은 저희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중에서 지난주에 이제 광고와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나머지 패션 촉진의 수단들에서 홍보랑 그다음에 인적 판매랑 그다음에 판매 촉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촉진 전략이라는 거는 제품을 잘 만드는 거는 기본이겠죠. 그죠? 제품을 품질이 좋게, 그다음에 우리 소비자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그다음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렇게 제품을 잘 만들어 둡니다. 만들어 두지만 실제 이 패션 시장에서는 우리 제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경쟁사의 제품들도 함께 있기 때문에 제품만 잘 만들어냈다라는 이유로 우리가 다 판매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그 다음에 동일한 메시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지만 소비자들에게 강력하게 이제 호소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광고에서도 우리는 굉장히 브랜드력이 좋고 품질이 좋아요 라고 하면 인적 판매 현장에서도 그게 바로 전달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옷에 들어가는 원단뿐만 아니라 그 옷을 전달하고 그 옷을 전시하고 그 옷이 실제 고객에게 전해질 때까지의 모든 것이 다 합쳐서 품질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서비스 품질이라고 했을 때 제품이 없는 경우 있죠. 옷은 입거나 뭐 시계는 차거나 이렇게 제품의 경우는 제품을 봐서 품질이라는 얘기도 하지만 나머지의 또 서비스에 해당하는 거는 물건이 없더라도 내용으로 전달되는 서비스 같은 경우도 이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서비스의 품질이라는 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그러나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서 요새는 이제 토막적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 이제 우리는 오늘 홍보와 관련된 얘기를 이제 먼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홍보는 우리가 알다시피 광고랑은 좀 다릅니다. 그죠? 광고는 이제 우리 고객들이 많이 보는 매체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다가 돈을 지불하고 잡지나 TV 매체에 돈을 지불하고 우리의 제품이 좋다라는 거를 광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유료로 합니다. 유료 돈을 내고 지불하고 그렇게 광고를 하는 건데 사실 홍보라는 거는 어디에다 하는 거냐면 돈은 쓰진 않아요. 그죠? 돈은 쓰진 않고 그다음에 대상은 누구냐면 언론 관계자들입니다. 언론이나 매체의 관계자들에게 우리 브랜드, 우리 제품이 좋다. 그다음에 사업을 잘하고 있다. 기업이 사회활동적 활동을 잘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슈가 될 수 있지만 그런 이슈들을 제기해서 호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게 만드는 게 뭐냐면 홍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돈은 들질 않지만 문제는 뭐냐. 이 언론 매체 관계자들이 그거를 그 어떤 사건, 기사를 기사거리로 만들어 주느냐 안 주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충분히 이게 우리 회사를 어필할 만하고 그다음에 제품에 대해서 소개할 만하고 우리 회사의 활동이 의미가 있다라고 여기지만 여기 언론 매체 관계자들이 이거는 별로 뉴스 가치가 없어서 쓸만하지 않아라고 판단하면은 써지지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고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긍정적으로 잘 언론에게 그다음에 이제 보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홍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PR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공중 관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거는 이제 언론 매체뿐만 아니라 여러 집단 관계자들과 관련된 관계 내에서 좋은 그러한 이제 반응들이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관계가 구축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브랜드, 우리 제품에 호의적인 반응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일방향이 아니라 광고는 일방향이에요. 왜냐? 그냥 우리가 기획해서 고객들에게 전달합니다. 물론 나중에 피드백이라는 걸 받긴 받아요. 그렇지만 피드백을 받은 거를 그 다음 전략에 활용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이미 나간 전략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런데 이제 요거는 우리가 이제 좋은 관계를 구축해서 서로 간에 쌍방 간에 이제 좋은 공중의 이익을 서로 이제 그 구축하는 그런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PR 같은 경우는 꼭 긍정적인 것만 하냐?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간혹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부정적인 아니면은 브랜드명이나 이런 게 일반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뭐 이런 브랜드명도 있을 수 있어요. 광고 내용도 그런 것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거는 오히려 그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회자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공중의 이익을 중시하면서 좋은 반응을 유도하고자 하지만 때때로 전략적으로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로 제기가 돼서 그것이 이제 회자되게도 만드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홍보를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뭐 우리가 보통 신문지상에서 기업이나 제품에 대해서 언급이 되거나 할 때 보면 기자들이 취재를 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뭐 궁금해서 또는 굉장히 요새 소비자들하고 밀접해서 기업에 와서 그 내용을 물어보고 그다음에 그거를 취재해서 기사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아닌 경우는 이렇게 기업에서 보도 자료를 만듭니다. 그죠? 홍보부서에서 대중들에게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보도 제공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도 만들기 위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나 아니면 회사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제 자기네가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런 이제 요소를 주는 거죠. 그죠? 써가지고 그거를 이제 기자나 매체 관계자들에게 줍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보고 아 이거는 정말 뭐 한 기업의 이윤이 아니라 대중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그거를 이제 보도로 만드는 거죠. 보도 자료로 그죠. 그래서 많은 경우 여러분들이 신문에 보시면 이런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섬유와 IT가 만나서 요새 뭐 스마트웨어 뭐 굉장히 이런 게 이슈가 많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게 우리가 개발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도 어때요? 그럼 보도 자료를 한두 페이지로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배포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것들이 이제 기사화돼서 나오고 이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리들을 많이 만드는 게 이 홍보부서에서 하는 대표적인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컬렉션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 컬렉션에서 주요한 어떤 특징들이 뭐냐. 이번에는 소재를 어떻게 썼고 어떤 기능들을 넣었고 뭐 아니면 개선된 부분이 뭐가 있다. 이런 것도 어때요? 만드는 사람은 잘 알지만 보는 사람은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도자료화해서 고객들도 우리의 변화 또는 노력, 업그레이드한 거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이너나 아니면 패션 업체에 그 관계되는 사람들 또 더군다나 더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서전을 쓰거나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서전을 쓴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모든 스토리가 이제 공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패션 분야로 들어왔고 패션 철학은 뭐고 지금 현재 브랜드에서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패션에 대해서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한다. 이러면 이런 것들이 개인에 대한 인터뷰이기도 하지만 브랜드나 기업의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서전 책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런 패션쇼를 설명하는 이러한 부분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제 요새는 워낙 브랜드에다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담고 있죠. 홈페이지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2015년 SS에 대한 설명입니다. 디자이너나 패션 업체의 이런 이제 자서전이나 인터뷰를 통해서 개인에 대한 홍보라기보다는요, 그죠? 회사의 홍보자 역할을 디자이너가 하는 거고 그 브랜드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의 패션이라든지 그죠? 아니면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스타일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기획하거나 디자인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요새는 다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기자들이 인터뷰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스케줄이 잡히면 인터뷰를 했지만 요즘은 워낙 매체가 발달하다 보니까 기업의 브랜드의 홈페이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인터뷰하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기획 의도나 아니면 브랜드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매체를 통해서 이제 어떤 기자라든지 그러니까 방송국을 통해서 정보들이 제공이 됐다면 지금은 이제 개인들이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매체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이런 인터뷰나 개인의 글, 그 다음에 아니면은 제품 시즌에 대한 특성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함으로 인해서 이제 자기네 브랜드를 이제 홍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문화적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들이 일단 제품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면
그거를 갖다가 물론 이제 그 기업 내부에 있는 직원들에게 혜택도 줘야 되지만 그 물건을 사주거나 그 물건을 살 만한 잠재 고객들에게도 이제 환원, 사회적인 환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나 아니면 공익단체에 기부금도 내고요. 그죠? 아니면은 여러 가지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건립해서 일반 사람들도 그곳에 와서 어떤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루이비통의 아르노 회장이 그죠? 미술관을 개관했다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의 그러한 설계를 통해서 미술관을 이제 만들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그 만든 미술관에서 일반 대중들이 와서 좋은 작품과 좋은 건축물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러한 것도 이제 사회문화 활동이고 이런 것도 뭐냐면 홍보의 한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오페라 하우스를 지어준다든가 이런 건 이제 제일모직에서 한 사례인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대중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기업에서 이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품을 팔고 좋은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지만 그거를 또 사회에 환원함으로 인해서 더 좋은 브랜드 이미지와 그다음에 제품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 간행물들을 많이 만듭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우리도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제 종이 형태로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연간이든 아니면 계절이든 아니면은 잡지든 해서 각 브랜드마다 또는 유통업체, 백화점마다 돈을 받고 팔지 않는 그런 무가지라고 하는 잡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브랜드에 대한 소개도 하고 그다음에 라이프 스타일, 우리 고객들이 다닐 만한 여행 장소, 그다음에 먹을 곳, 그다음에 볼 만한 장소 이런 것들도 이제 제시를 하고요. 브랜드에 대한 카탈로그 역할도 하고 브랜드에 대한 정보지의 역할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메가로그, 그죠? 잡지와 그다음에 카탈로그 두 개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제작하고 그죠? 제작한 다음에 그거를 적당한 장소에 놓아서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활동 이런 것들도 다 홍보 활동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은 더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각 기업이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기업에 대한 어떤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이 나오기 전에는 이런 작업이 거의 없었죠. 그런데 이제 인터넷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브랜드의 홈페이지가 있으면 실제 존재하는 기업 같고요. 브랜드의 홈페이지가 없으면 실제 존재하지 않는 기업 같은 그런 이제 감정이 드는 그런 시점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홈페이지가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떻게 많은 정보들을 제공을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커뮤니티 같이 뭐 샀어요. 그럼 구매 후기 쓰고 불만 있으면 불만을 얘기하면 불만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주고 뭐 이런 정도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거기서부터 좀 더 진화해서 히스토리, 그죠? 역사 어떻게 돼 있고 이전과 같이 어떤 특정 유명한 디자이너가 있으면 그 사람의 삶과 그 다음에 패션에 대한 철학 뭐 이런 것도 담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문화나 아니면 예술과 관련된 정보들을 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많은 것들을 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패션쇼도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는 다 파리에 가서 그 패션쇼에 가서 이제 앉아서 봤었죠. 앉아서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발달하고 나서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유료의 서비스를 통해서 그 정보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2015년 SS, 2014년 FW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이제 컬렉션 자체도 제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전보다 홍보, 회사를 알리는 그러한 도구로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아까와 같이 뭐 박물관을 건립했다든지 아니면은 미술관을 건립했다든지 하면 거기에서 하는 행사들 이런 것도 다 홈페이지에 기사로 다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웹사이트가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잘할 수 있는 매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뭐 샤넬이다 그러면 샤넬의 대표적인 아이템들 또는 특성,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디자인하고 있는 디자이너의 어떤 인터뷰 이런 것들도 다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른 브랜드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해서 각각 그 브랜드의 장점이 된 이런 코너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지금도 이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인적 판매입니다. 그죠? 인적 판매. 인적 판매라고 하는 거는 사람을 통해서 그 패션 브랜드의 제품이나 아니면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알리고 또는 구매를 할 수 있게 권유하고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인적 판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사실 옷을 사러 가면 디자이너를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디자이너가 아무리 창의적이고 아무리 우리 소비자, 목표 고객이라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디자인을 했지만 실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뭐냐면 매장 내에 있는 그 인적 판매원으로부터 우리가 정보도 얻고 그다음에 우리의 착장 스타일도 한번 점검을 해보고 여러 가지 특장점을 그를 통해서 듣는데 만약에 인적 판매원이 그 기획 의도나 그다음에 고객이나 이거를 잘 몰라서 중간적인 역할을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많은 그 단계를 통해서 기획한 옷이 어때요? 정상가에 또는 많이 팔릴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촉진 수단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 이 판매원은 뭐냐? 잠재 고객, 살까 말까 할 때에 그거를 실제 사게 만들어야 되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장에 딱 들어가 보시면은 어떤 매장은 들어가자마자 쓱 돌고 나오죠. 그죠? 어떤 매장은 좀 괜찮아서 이리저리 살펴봅니다. 살펴보는데 적당할 때에 우리에게 어때요? 권유해주고 우리가 궁금해할 거를 알아서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굉장히 호의적인 감정을 느끼게 해주고 하면 갑자기 또 머무르고 싶어요. 그러면서 물어보고 얘기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구매가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어느 브랜드는 들어갔다가 한번 딱 말 시키고 아 여기 별로다 그러고 이제 쓱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잠재 고객 사고 싶어서 그 매장을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거를 확정해서 구매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요 판매원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판매원은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는 뭐냐? 소비자 특성에 맞는 패션을 제안을 해야 돼요. 우리 소비자는 다 다르죠. 다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시장 세분화를 하고 그중에 목표 고객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 부분의 시장을 이제 그 목표로 해서 제품을 만들고 여러 가지 판촉 활동들을 해요. 그렇지만 그 일정 사람들도 어때요? 가보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서 그 고객이 원하는 욕구라는 거는 또는 그 고객이 좋아하는 긍정적인 반응이라는 건 다 다르니까 그거를 빨리 알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맞춰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고객은 굉장히 여성스러운 걸 좋아해요. 그런데 자꾸 권고하는 그러한 옷들은 그렇지 않는 거죠. 그러면 나랑 자꾸 어때요?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제품에서 어떤 거를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자기 브랜드의 제품에서 어때요? 잘 알고 있어야지 빨리 그거를 알려줄 수가 있고 입어보게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패션 회사나 패션 점포의 이미지를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판매원들 같은 경우는 판매원 자체가 브랜드의 옷을 많이 입고 있죠. 그죠? 그래서 입었을 때 멋지게 연출이 돼야지 입지 않거나 또는 입었을 때 멋지게 연출이 안 되면 어때요? 조금 그 이제 제품에 대해서나 브랜드에 대해서 이제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대부분 다 자기네 브랜드의 옷을 입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이런 특별한 브랜드에서는 자기의 어떤 패션 점포나 브랜드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강력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뭐 상의를 탈의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멋진 판매원들을 매장 앞에 두고 그다음에 이제 사진도 찍고 사진 찍을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이래서 이런 것들이 회자도 되게 이야기로 회자도 되게 그다음에 뭐 이런 이벤트에 같이 참여하면서 사진도 찍고 이러면서 그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이제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높이다가 또 어떤 개인의 어떤 실수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또 하락이 될 수도 있죠. 그 이미지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판매원이라는 사람은 정말 그냥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브랜드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를 대표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착장, 행동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과 의류업체를 연결해주는 전달자입니다. 뭐냐?
제품을 잘 만들어요. 브랜드에서 만들고 우리가 이제 품평회라는 걸 한다라고 얘기했죠. 품평회 또는 수주회를 할 때 이런 이제 점장 뭐 이런 또 아니면 판매하는 사람들 중에서 좀 높은 사람들이 와서 실제 수주도 하고 그다음에 제품에 대한 교육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어떤 컨셉에 의해서 요번 제품이 나왔고 그다음에 제품 간에 뭐 예를 들면은 특장점은 뭐고 크로스 코디할 거는 뭐고 이런 것들을 다 어때요? 알려줍니다. 알려줘야지 그거를 또 가져다가 고객에게 적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회사의 기획 의도나 요번 시즌의 제품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그거를 고객에게 전달해서 아 요번에 시즌에 유행은 뭐 어떤 거예요? 이 색이에요. 뭐 이렇게 아주 풍성한 옷이 요새 유행입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알리는 역할을 해요. 또 반대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의류업체에 고객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 실제 기획 의도는 알았지만 고객이 입어보고 싫다라든지 아 여기에다가 좀 더 따뜻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든지 좀 더 신축성을 부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실제 고객이 좋아하는 거는요 A 디자인이 아니라 B 디자인이었는데 거기에서 좀 길이가 좀 짧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전달을 하고 그럼 이제 다시 제품 기획에 그게 이제 반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자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의 관계 형성에 일조를 하는 게 아주 대단한 그 기여를 하는 게 판매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 디자이너는 못 만난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마케팅 하는 사람도 못 만나요. 고객을. 만나려면 일부러 저희가 이제 소비자 조사처럼 인터뷰하기 위해서 일정의 시간을 이제 비워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르고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듣거나 이제 평가를 해달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판매원은 매번 고객과 만나요. 그러면은 내가 그 브랜드를 처음부터 갔다라는 거는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옷을 사봤을 때 괜찮았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판매사원이 정말 나를 배려해주고 내가 어떤 상태에서 어떤 옷이 필요하고 이 옷으로 어떤 활동과 어떤 표현을 하고 싶은지를 잘 알고 거기에 맞추어서 추천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인간적인 배려, 예를 들면은 뭐 자녀에 대한 얘기도 잘 들어주고 무슨 이제 어떤 정보, 지역적인 정보, 장소나 음식점이나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죠. 그런 거를 원하거나 하면 그걸 또 적극적으로 알아주고 아니면 원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잘 알아서 해주면 인간적인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고객은 이제 이 판매 사원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더 그 브랜드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패션 브랜드는 선택이 많아요. 사실 이 브랜드만 굳이 고수해야 될 이유는 또 없습니다. 그죠? 어떨 때는 좋아서 충성해요. 그렇지만 또 다른 마음을 싹 먹으면 아, 뭐 여기만 똑같은 옷이 있나요? 디자인 딴 데도 있고 가격이 더 좋은 데도 있고 이렇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브랜드에만 몇 년 동안 충성할 필요도 없는 거죠. 고객 입장에서. 그런데 이렇게 관계가 잘 형성되면 아, 거기 가면 옷도 사지만 그죠? 옷도 사지만 다른 이익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말동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새로운 어떤 화제거리를 만들어서 이야기도 하고 아니면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아니면 나를 진정으로 배려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거기에서 인간미라는 걸 느끼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강력한 고객 관계를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하는 샵마스터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제 고객 리스트들이 있죠. 그러면 그 샵마스터가 다른 브랜드로 혹시 가면 또 쫓아가는 고객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판매, 인적 판매라고 하는 부분에 잘 주력을 해야 되고 그 역할을 하는 판매원에 대한 교육이나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적 판매 과정은 크게는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요. 하나는 준비시키고 그죠? 그 다음에 설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 고객을 관리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먼저는 뭐냐? 우리 고객이 누굴까를 예측을 하는 거예요. 우리 고객이 어떤 사람들일까? 연령은, 취향은, 소득 수준은, 옷에 있어서는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지?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예측을 해서 예를 들면 수주회의하고 할 때도 그런 것들을 예측하고 예를 들면 A 디자인을 얼마만큼 받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잠재 고객을 예측을 하고 원할 만한 다른 정보들을 어떻게 수집을 해놓는 거예요. 우리 고객은 20대에 굉장히 시크함,
을 추구하는 고객이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나중에 어떤 정보들을 좀 제공을 해줄까? 우리 제품에 대한 옷도 이야기를 하지만 또 여러 가지 크로스 코디 할 거,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옷 뭐 이런 것들을 다 취합해서 그거에 맞는 제안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유행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변하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접근하는 이제 단계가 옵니다. 이 단계는 뭐냐? 기본적으로 그 잠재 고객이 딱 있으면 그 잠재 고객한테 어느 순간이 되면 제품에 대한 거를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죠. 처음부터 우리가 매장에 발 들이자마자 그때부터 아 이거는요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면 고객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막 전달을 하면 어때요? 이제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고객은 쓱 돌아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고객에게 충분히 그 브랜드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확인할 거 확인하고 궁금증이 생길 만한 그 시점에 그죠? 그 사람에게 이제 특정한 정보들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이 실제 입어볼 수 있게 그 다음에 나중에는 구매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한 소개를 시작할 때가 이제 접근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지고 계세요? 그 집에 있는 옷하고 또는 살려고 하는 옷보다는 이게 좀 더 좋습니다. 라든지 이런 거를 하면서 이제 입어보게 만드는 거예요. 한번 입어보세요. 그럼 입어보면 어때요? 부담감 생기죠. 두세 벌 입어보면 돌아서 나오기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때요? 입어봐야지 우리도 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판매원도 마찬가지로 입혀봐야지 이제 구매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입어보게 이렇게 만들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는 소비자가 입고 나면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맞아요? 색깔 괜찮을까요? 나중에 집에 있는 옷들하고 코디하기 편할까요? 오래 입을 수 있을까요? 뭐 세탁은 괜찮을까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다 응대해야 되는 거죠. 아, 색깔은 뭐 무난해서 어떤 옷이라도 잘 어울릴 겁니다. 세탁은요, 그렇게 뭐 자주 안 해도 되고요. 관리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만약에 뭐 다른 게 좀 필요하시면은 이 아이템 사보시는 게 어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권유들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 의견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그래서 일단은 먼저 어때요? 잘 들어두는 게 좋아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냥 막 이제 강압적으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궁금해하고 걱정해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해결해 주고요. 그냥 소비자가 하는 말 그 자체도 잘 들어주는 거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권유해서 판매로 종결하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과 계속 어떻게 관계를 지속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마다 회사에서는 이제 나름대로의 매뉴얼 또는 판매원 교육을 통해서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할지, 그죠? 어느 단계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니까 그거를 잘 해달라고 하는 매뉴얼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판매원이 이제 고객을 응대하고 그 다음에 입어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판매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선정을 잘 해야 돼요. 판매원들을. 그죠? 그래서 전문 판매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판매원들을 모집하고 선발을 해야 되는데 아까와 같이 회사와 소비자의 중간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고객 그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판매원들이 너무너무 자주 바뀌어요. 힘든 거죠. 왜냐하면 고객이 말하는 그 모든 거를 응대해야 되고 거기다가 코디네이션 그런 지식이나 감각도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제한해야 되고 또 이제 기간도 어때요? 근무하는 시간도 굉장히 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들고 그래서 빨리 다른 데로 가거나 아니면은 그 일을 더 이상 안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판매원의 모집은 뭐 저희가 아시다시피 공채도 하고 그다음에 친구 통해서도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판매원 교육을 잘 해야 되는데 왜냐? 아까와 같이 인적 판매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판매원 교육을 잘 해야 되는데 교육의 내용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냐? 제품에 대해서 우리 브랜드의 특징, 그 다음에 제품의 장점, 단점, 관리 시 유의점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고객과의 응대, 우리가 보통 커뮤니케이션 할 때 말 한 번 해도 이렇게 싫은 사람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은 말 한 번 하다 보면 계속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과 어떻게 서로 응대 주고받고 그다음에 말을 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되고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그 부정적인 의견들을 해결을 해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자기네 브랜드 것만 잘 알면 안 되겠죠. 그죠? 이번 시즌에 나온 옷만 잘 아는 게 아니라 패션의 전체적인 트렌드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요새는 굉장히 큰 사이즈의 옷이 유행이다라고 하는데 혼자만 요즘은 그거 유행 아니고요. 이러면 이제 곤란한 거예요. 그죠? 다른 말을 해버리면. 그래서 전체적인 패션 경향이라든지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교육을 하려면 이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회사에서 추구하는 방향과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회사에서는 아주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품의 소재라든지 가격대라든지 이런 걸 다 높게 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판매원이 전혀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냥 정말 하나의 일로만 그냥 생각하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훼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의 그 판매원들은 회사나 브랜드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 목표를 어떻게 잘 인지를 시켜야 돼요. 우리 브랜드의 시장 내의 포지션이 어느 정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접객할 때, 그죠? 고객한테 대응을 할 때 어떤 점을 주안점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와 나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목표의식을 좀 심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판매를 권유하기 위해서 체형 또는 체형을 커버할 수 있는 착장 방법, 그죠? 그 다음에 그거를 위해서 우리 제품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지식적인 부분, 이런 것들도 잘 이제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번 시즌마다 판매원들을 불러놓고 판매 회의도 하고 시즌에 대한 설명회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팜플렛을 주고 그거를 자주 보고 교육을 하게끔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 가지 판매 기법이라는 것도 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그냥 좋은 코디네이터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그게 뭐냐 이거죠. 그게 뭐냐?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를 서로 주고받게 하는 거예요. 회사 내에서. 이랬을 때는 고객이 구매를 결정을 잘 하는데 예를 들면은 결정을 안 하더라.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교육을 시켜서 이제 구매로 연결될 수 있게, 그리고 그런 보상이 잘 되는 사례를 보고 나도 계속적으로 그런 이제 훈련된 모습으로 이제 판매를 잘해서 자기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상의 문제인데, 보상은 적절한 보상, 그죠? 더 좋은 보상을 해줘야지 우리가 얘기했던 그 인적 판매에서 브랜드의 이미지를 높이고 실제 제품을 이제 적중률 높게 팔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돈, 그죠? 금전적으로. 그래서 월급을 많이 주거나 아니면 성과급. 그죠? 자기가 실적을 많이 올린 거에 대해서 그러한 이제 성과급으로 주거나 아니면 이건 이제 회사마다 조금 다르죠. 고정으로 주거나 자기가 일한 만큼, 매출만큼 주거나 그거를 이제 중간으로 이제 형성해서 혼합해서 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금전적 보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1조 아주 작은 부분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나도 책임감 막중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매장 내에서는 의사결정을 본인이 다 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이런 재량권을 주는 거죠. 그럼 이거는 내가 일부 소속돼서 내가 일부의 역할만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회사에 정말 소속되어 있어서 그 디자이너와 마케팅하는 사람들과 그다음에 나와 같은 그런 어떤 수준으로 역할만 다르게 담당하고 있구나. 이걸 알았을 때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비금전적인 그런 보상에서는 재량권을 준다든지 아니면 일정 부분 몇 년 이상 판매원으로 일을 하면 영업 MD가 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본인이 대리점을 경영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이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런 고객 관리나 아니면은 브랜드에 대한 어떤 그 기획 방향 이런 것들을 고객의 목소리를 종합해서 전달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에 맞는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평가도 이제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얼마나 팔았는지, 고객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이제 그 매장을 방문한다든지, 아니면은 회사에서 말한 방침이라고 하는 지침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는 것을,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은 판매 촉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말하는 여기서 판매 촉진은요, 이전에 설명했던 광고나 홍보나 인적 판매, 이 모든 거를 제외한 나머지 활동들, 이거를 우리가 판매 촉진 활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는 짧은 동안에 전략적으로 시행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판매 촉진 활동을 하는 거는 뭐냐? 일단 무엇인가 그 촉진하는 그 활동을 통해서, 예를 들면 경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쇼윈도에 상품이 걸려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들어가 보고 싶거나, 아니면은 그 경품에 어때요? 살짝 마음이 동해서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 신규 고객을 창출하거나, 아니면 기존 고객이지만 특별한 뭐 프리미엄 혜택이 있다든지, 아니면 쿠폰이 있다든지, 뭐 이런 걸로 통해서 계속 좀 더 사보고 싶도록 그렇게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그 다음에 이제 또 쿠폰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있다 사도 되는데 먼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사게 되고 또 사게 되고 뭐 이런 거죠. 저희가 보통 화장품, 저는 화장품 그런 쿠폰이나 아니면 샘플 이런 거 많이 와요. 그러면은 아직 안 떨어졌지만 한번 가볼까? 그거 얻으려고 가볼까? 그러다가 가서 딴 제품 사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문의 주기를 단축시켜서 실제 그 제품 또는 관련된 또 다른 제품을 사게끔 만드는 그런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판매 촉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제일 이제 우리와 관련된 거는 소비자 촉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이 매장에 들어오고 싶고, 매장에 들어왔을 때 제품에 대해서 주목하고 사고 싶고 입어보고 싶게 만드는, 이걸 우리가 이제 소비자 촉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소비자 촉진 중에서는 제일 우리가 이제 많이 다룰 게 비주얼 머천다이징, 그래서 VMD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비주얼 머천다이징이라고 했을 때 VMD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VMD를 통해서 우리가 점포 아이덴티티,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했어요.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제품이나 광고나, 그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브랜드는 재미있다, 즐겁다, 이런 어떤 정체성을 형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 옷이 걸려지는 매장에서도 점포 이미지, 점포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점포 아이덴티티를 만든다라는 거는 기업의 이미지를, 기업이나 브랜드의 이미지를 점포를 통해서 더 구축하는 그러한 이미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강남역이나 뭐 이런데 이제 패션 그 스트리트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굉장히 큰 매장으로, 그죠? 멋진 외관의 그러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 마네킹도 있고, 그 다음에 다 개방돼서 저 안쪽에 상품이 전시되어 있는 것까지 보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그 개방되지 않아서 쇼윈도만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점포의 외관, 그 다음에 쇼윈도 들어갔을 때의 어떤 그 느낌과 구성,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우리가 이제 VMD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 뭐 이러한 모습도 있고 또 이러한 모습도 있고, 어떤 집안의 가정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미술관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VMD라고 하는데, 그 비주얼 머천다이징은 한 3가지의 구성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머천다이징인데, 이 머천다이징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패션 제품을 가져다가, 그죠? 제품을 가져다가 점포에다가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포에 구성할 때 패션 그 제품은 기본 요소이고요. 그죠? 기본 요소인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배열할 거냐,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더 매력적으로 보여줄 거냐,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천다이징은 갖고 싶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제품이 제품이 별로 없으면 살 게 없어 보여요. 그죠? 그래서 다양한 많은 제품이 잘 구성되어 있고, 구성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각기 어때요?
예쁘다 또는 뭐 내가 사고 싶다라는 욕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이 좋아야 되고 또 거기에 상품이 너무 비싸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가격, 이 브랜드의 이 품질 이게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합리적으로 제시돼야 되고 그게 이제 머천다이징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미 브랜드에서 기획 단계에서부터 그거를 다 구성해서 옵니다. 오면 그걸 이제 점포에서 물량 배분을 하죠. 물량 배분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배운 내용처럼 그 매장의 평수, 그다음에 그 매장의 매출, 그다음에 각 아이템이 나가는 게 베이직이 많이 나가느냐, 트렌디한 게 많이 나가느냐 이런 거 아이템, 그다음에 색상, 사이즈 이런 것들을 보고 전체 본사에서 그러한 정보에 맞춰서 물량을 배분을 해요. 배분을 하면 이제 그다음에 그 매장을 구성하는 또 다른 요소는 뭐냐면 인테리어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보통 인테리어라고 하는 거는 바닥재, 그다음에 뭐 벽면, 뭐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집기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그 인테리어로 인해서 목표하는 바는 뭐냐? 찾아가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 가니까 굉장히 포근하고 아늑하고 좋았어. 또는 굉장히 세련되고 현대적이었어. 뭐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매장에 들어가 보면 편안하기도 하고 매장에 들어가 보면 볼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고 이리저리 움직이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매장이 상품의 이미지를 높이고 그죠? 그다음에 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인테리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디스플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디스플레이는 뭐냐? 전시를 잘 해놓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한테 주는 혜택은 뭐냐면 사기 쉽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빨리 그거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비교, 이것과 이것을 한꺼번에 비교하고 그중에 내가 원하는 거를 빨리 찾을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것이 예쁘게 잘 매력적으로 놓여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주얼 머천다이징 VMD라고 하는 거는 상품을 고객에게 맞추어서 적절하게 잘 구성해 놓고 그다음에 상품이나 매장의 이미지가 높여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고 그다음에 상품 자체가 우리가 사기 쉽고 고르기 쉽고 그다음에 판매원들의 경우는 전시하기 쉽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갖추어져서 매장의 그 이미지 또는 그 매장의 정체성이라는 걸 만들어서 결국 이제 브랜드 이미지라는 걸 더 좋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력적인 점포를 만들고 이 매력적인 점포가 곧 어때요? 사람이 들어오고 싶게 하고 들어오면 편안하고 편안하면 어떻게 제품을 마음껏 고르고 입어보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인적 판매원까지 친절하고 나의 욕구를 잘 파악해서 그에 맞게 대응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사러 간 사람은 거기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VMD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VMD는 컨셉을 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시즌에 맞추어서 아니면은 연말 같은 때는 크리스마스 이런 시즌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어버이날 이런 것도 있고 입학, 졸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맞춰서 VMD의 컨셉을 짜고 그걸 어떻게 시각적으로 상품을 기획하는 게 우리가 이제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들은 윈도우 이제 디스플레이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할 때 상품을 표현하는 방법. 그죠?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를 전개할 때 쓰이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볼 건데 우리가 디스플레이 유형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뭐냐면 윈도우입니다. 그죠? 우리가 매장을 딱 봤을 때 겉면에서 봤을 때 형태 이거는 뭐냐면 외관 디스플레이예요. 그래서 뭐 네모나게 되어 있다, 단층으로 되어 있다, 복층으로 되어 있다, 그죠? 단층이 다 비치게 되어 있다 또는 전혀 안 비치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2층으로 되어 있으나 내부에서만 이제 그 연결이 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거나 이런 어떤 외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딱 들어갈 때 어떻게 쇼윈도에서 보이는 윈도우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그죠? 윈도우 디스플레이가 있고 그 다음에 내부 안에 들어갔을 때 집기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상품을 전시하는 인테리어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여러분들이 윈도우 디스플레이를 보면 이 윈도우 디스플레이는 내부랑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내부랑 외부. 그래서 우리가 쭉 거리를 가다가 또는 많은 매장을 쫙 지나쳐 가다가 어느 순간 딱 윈도우 디스플레이 된 그 상품을 봐요. 그죠? 보면 어때요? 저거 괜찮네?
저거 되게 매력적이다, 멋있다, 한번 궁금해요. 아, 들어가서 자세히 보고 싶다. 이게 이제 느껴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내부와 외부를 연결해서 고객들에게 제품도 보여주고 소재도 보여주고, 그죠? 그 다음에 실제 구매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이렇게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디스플레이 유형을 나눌 때 하나는 이제 사용 목적에 따라 나눠요. 어떻게 이거를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하나는 뭐냐면 판매를 위해서 만드는 게 있고 하나는 장기적인 이미지를 하기 위해서 디스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판매라는 거는 특정 시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입학, 그 한 달, 그죠? 또는 뭐 예를 들면은 크리스마스, 그러면 뭐 한 2달, 이렇게 이제 특정한 기간 동안 단기적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이제 디스플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장기적인 디스플레이입니다. 이거는 그런 어떤 이벤트나 특별한 시즌을 겨냥하지 않고, 물론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있지만 그게 이제 짧게 되는 게 아니라 좀 더 길게, 그 다음에 그 브랜드나 패션 그 점포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적으로 이제 기획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장기적인 이미지를 위해서 하는 디스플레이가 있고, 단기적인 그 시즌 이벤트에 맞추어서 단기적으로 하는 이런 판매 디스플레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제를 어떻게 연출하냐에 따라서 디스플레이 유형이 좀 나뉩니다. 그죠? 그래서 주제는 우리가 보통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연상해 보세요. 내가 지나다녔던 그런 이제 윈도우의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되어 있지라고 보면 마네킹도 있었던 것 같고, 어떤 경우는 마네킹 없이 뭔가 소품에 옷이 올려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이 떠오르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4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싱글 카테고리 디스플레이예요. 싱글 카테고리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제품을 하나로 이제 연출을 하는 겁니다. 옷만 쫙 나열을 하거나, 그죠? 구두 브랜드면 구두만 쫙 나열을 하거나, 뭐 아니면 가방 브랜드다. 그럼 가방만 일렬로 쫙 나열. 뭐 일렬은 아니고 이제 멋지게 배치를 하겠죠. 소도구들을 활용해서. 그렇지만 상품의 범주 자체가 한 범주 위주로 이제 전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가방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옷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상품군 내에서 다양한 다른 디자인들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브랜드가 제품만을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싱글 카테고리 디스플레이 전략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나오는 상품을 주력해서 이렇게 광고를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리즈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시리즈는 뭐냐면 보통 한 브랜드가 아니라 이럴 때는 유통에서 많이 써요.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윈도우마다 특정한 시리즈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얘가 잘 없어서 좋은 자료는 못 찾았는데, 예를 들면은 같은 컨셉의 옷인데 이거를 한쪽은 옷으로, 그죠? 한쪽은 예를 들면은 이제 핸드백이 나오면 핸드백으로, 한쪽은 액세서리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패션 브랜드는 액세서리까지 다 안 나오면은 예를 들면 이쪽은 캐주얼로, 그죠? 이쪽은 뭐 정장으로, 그죠? 그 다음에 간단한 만약에 구두랑 자파랑 있다면 뭐 그런 것들로, 이런 식으로 해서 옆에 있는 윈도우인데 그 테마를 비슷하게 쓰면서 아이템을 다르게 이렇게 전개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이제 시리즈 디스플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윈도우를 딱 보고 아, 멋있다, 그죠?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아까 싱글 카테고리처럼 디자인이 다양하게 딱 보여줘요. 그럼 어떻게? 한번 들어가 봐야지. 그리고 이제 들어가잖아요. 뭐 옷이나 아니면 이제 여성 이 사람만 볼 텐데 이거를 자세히 이제 우리가 수업을 듣고 보잖아요. 그럼 갑자기 디스플레이도 보이고요. 매장의 동선도 보이고요. 통로도 보이고요. 막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저녁에 가서 이제 광고편 몇 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 갑자기 쇼윈도에서 말 걸었던 마네킹 생각나세요? 이 영화에서? 그죠? 갑자기 이 여자는 가만히 지나가려고 했어요. 지나가려고 했는데 어때요? 마네킹이 말 걸죠. 나와가지고 너 이 스카프 한번 사보는 게 어때? 굉장히 너한테 잘 어울릴 텐데, 매력적일 텐데, 이런 정도로 유혹을 합니다. 그죠? 걔는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말을 걸어오는 형태로 영화에서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결국 뭐냐? 그렇게 실제 말은 걸지 않지만 우리 마음은 이미 말하고 있죠. 아, 저거 가서 사고 싶은데, 저거 내가 입으면 괜찮을 텐데, 저거 언젠가 사야 될 텐데, 이거를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요 윈도우의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스플레이 용도도 이제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이제 연출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릴레이티드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테마가 있으면 그 테마를 중심으로 뭔가 스토리를 전개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크리스마스다. 그럼 이제 크리스마스를 중심으로 해서 어때요? 아동복하고 그다음에 남녀복하고 같이 하는 거죠. 그럼 얘는 관련된 상품들을 한 공간에 특정한 스토리를 담아서 패션 상품하고 소품하고 같이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요게 이제 릴레이티드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공주와 같이 이런 식으로 꾸밀 수도 있고 아니면 여행가처럼 이렇게 뭐 해변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어디 다른 뭐 산 등반을 한다든지 뭐 이런 그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을 연출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옷뿐만 아니라 배낭, 등산화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쭉 한꺼번에 이제 꾸미고 그 다음에 이제 벽면이라든지 아니면 소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일관성 있게 그 컨셉이 전달될 수 있도록 꾸미는 것 요거를 우리가 릴레이티드 디스플레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모셔널 이벤트 디스플레이는 요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 어때요? 짧은 기간 동안에 판매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드는 그러한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성탄절 또는 졸업 입학이면 거기에 관련돼서 딱 특화하는 거죠. 그 쇼윈도만 그죠? 특화하고 또는 이렇게 세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딱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아 가격적인 혜택이 굉장히 많구나. 그리고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드는 게 프로모셔널 이벤트 디스플레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브랜드에서 어떤 걸 할 거냐 이거죠. 뭐 이거 하나만 하는 건 아니고요. 그죠? 어떨 때는 싱글 카테고리 위주로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스토리를 쭉 윈도우마다 쫙 전개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뭐 특별한 시즌을 이벤트를 겨냥해서 이렇게 이제 디스플레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포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전달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테리어 디스플레이예요. 인테리어 디스플레이인데 이 인테리어는 뭐냐? 이제 그렇게 윈도우에서 이제 사람에게 말도 걸 정도로 그렇게 이제 매력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번 들어와 보세요. 들어와 보면 좋은 제품이 있어요. 살만한 게 있어요. 라고 이제 윈도우 디스플레이에서 얘기를 하면 안에 들어가죠. 그죠? 안에 들어가면 이때부터는 어떻게? 들어온 사람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인적 판매원도 들어온 사람을 놓치면 안 되지만 우리가 인테리어라고 하는 그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들어오는 사람이 많이 머물 수 있도록 그죠? 많이 머물다 보면은 보죠. 많이 입어보다 보면 어떻게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막 뒤통수 막 되게 따가웠고 죄송해요 잘 봤습니다 막 이러고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걸 참아 못할 때는 어떻게 뭐라도 사갖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들어온 순간은 어때요? 최대한 많이 머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이 인테리어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 공간 내에서 이제 첫 번째는 뭐를 관리를 해야 되냐면 동선을 관리를 해야 돼요. 동선을 관리를 해야 돼서 고객 동선하고 판매원의 동선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간이 있고 그 안에 제품들이 뭐 마네킹에 걸쳐져 있거나 아니면 행거에 걸려져 있거나 이렇게 걸려져 있고 나머지는 이제 통로가 되죠. 그죠? 통로가 되는데 될 수 있으면 고객은 어떻게 들어오면은 고객 동선은 길어야 되는 거예요. 매장 내에서도 길어야 되고 만약에 백화점이나 할인점 같은 그런 유통 그 채널에서도 길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제일 인기 있는 그러한 브랜드들을 저 안쪽에 넣어놓고 또는 이제 특별 세일 행사들을 하는 거 있죠. 그런 거는 저쪽 안에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결국 거기를 찾아서 가다 보면은 다른 매장들도 다 거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고객이 어찌됐든 많이 머물고 지나다니다 보면 아차 나 이거 살 거 있었는데 그러면서 또 이제 구매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의 동선은 어떻게 될 수 있는 대로 길게 만들어서 매장에 머무를 시간이 많게 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상품은 그래야지 구매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우리가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 바로바로 됐으면 좋겠는데 어떤 경우는 어때요? 한 바퀴 쭉 돌아서 올라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 고객이 지나가는 동안 매대에 있는 그 제품도 보고 그죠? 지나가는 동안 놓여 있는 브랜드도 보고 이렇게 이제 만드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매원 동선인데 판매원 동선은 길면 안 돼요. 아시다시피 신발 사러 갔어요. 그죠? 신발 사러 갔는데 내 사이즈가 없습니다. 그런데 판매원이 사이즈 가져간다고 나갔어요. 한참 만에 와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짜증나죠. 그리고 짜증이 나다 보면 아이 뭐 또
딴 데 한번 가보고 오지로 딴 데 가면 마음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고객은 그 마음이 순간입니다. 사고 싶은 것도 순간이지만 안 사고 싶은 것도 순간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구매 결정할 때까지 인적 판매원은 어때요? 그 사람한테서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지는 순간 갑자기 이제 마음이 싹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판매원의 동선은 될 수 있으면 짧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품을 가져오고 그다음에 뭐 나가고 그죠? 그다음에 뭐 뭔가 기록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사이즈 가져오고 이럴 때 이제 짧아야 돼요. 그래서 바로 뒤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경우는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제품을 둘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요. 저 잠깐 지하에 갔다 올게. 이렇게 되면 어때요? 그 사이에 고객을 놓칠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거죠. 그래서 동선 관리라는 거를 잘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백화점도 그렇지만 동선의 방향 사이에 제품을 잘 놔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패션 같은 경우는 뭐 아이템이 뭐 남성, 여성 또는 뭐 자켓, 바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럼 이제 그것도 선정하기 쉽게 만들어야 되고요. 할인점 같은 경우는 큰 공간을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동선을 잘 구성을 해서 연관되어서 내가 시장을 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관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설계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는 동선 말고는 옷이 놓여져 있는 상태를 어때요? 고객이 선택하기 쉽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인테리어 디스플레이 유형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인테리어 디스플레이 유형을 잘 하는 거는 곧 뭐냐면 이게 기본 판매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판매원이 옷을 골라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판매원이 많은 고객들을 한꺼번에 상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두세 명의 고객이 있었는데 한 명을 응대하고 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물건 찾아보죠. 스스로 찾죠. 그러니까 스스로 잘 찾게 만들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게 뭐냐면 인테리어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는 상품을 전시하는 것도 목적이 있고요. 아니면은 고객이 쉽게 고를 수 있게 하는 것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매장에서 시장 조사 해봤을 때 이제 뭐 행거 있고 선반 있고 그다음에 뭐 테이블도 있고 그다음에 유리가 끼워져 있는 쇼케이스도 있고 이런 것들 보셨죠. 그러면 이제 그 안에 그 위치에 얼마만의 양을 어떻게 걸까? 이게 사실은 그냥 걸려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셀프 서비스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스스로 그 상품 앞에 가서 스스로 잘 보고 어떻게 색깔도 고르고 사이즈도 고를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판매원이 딴 사람을 응대하고 있어도 내가 어느 정도 골라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셀프 서비스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쇼케이스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이제 의류에서는 많이는 없는데 예를 들면 액세서리 코너, 그죠? 또는 이제 우리가 뭐 보석 주얼리를 사러 간다. 그럼 그거는 거의 다 어때요? 쇼케이스에 들어가 있죠. 이거는 내가 스스로 열고 물건을 꺼낼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선반 위에 올려 있거나 행거에 걸려 있는 옷들은 내가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고 뭐 입어도 볼 수 있고 꺼내도 볼 수 있고 그죠? 또 그대로 놓아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어때요? 반드시 판매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장갑 끼고 쇼케이스 열고 그 안에서 꺼내서 이제 끼워보게 하거나 뭐 써보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카운터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카운터 디스플레이는 보통 계산대 옆에다가 뭔가 상품을 진열해 놓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할인점 가보시면 아시죠? 카트 딱 끌고 딱 서 있으면 옆에 사탕 있고 껌 있고 그럼 꼭 하나 집게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카운터 디스플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패션에서는 우리가 이제 보통 결제하려고 카드 내려고 딱 보다 보면 그 옆에 양말 코너 이렇게 있다든지 아니면 3개의 티셔츠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한 팩으로 돼 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사다가 맞아 나 저거 필요해. 또는 나 저거 필요할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그거를 이제 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내가 주요한 품목을 구매하는 건 당연히 가능하지만 이제 결제하고 나갈 때까지 또 구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면 생각나게 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뭐 충동적으로라도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이 패션 제품이 사용되거나 그죠? 아니면은 그 패션 제품이 사용되는 상황을 설정해서 그 이제 모습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윈도우 디스플레이는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내부의 공간들 중에서 이렇게 보면 뭐 이 옷을 입고 가서 운동하고 또는 이 옷을 입고 뭐 예를 들면은 산에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환경 디스플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 중에 우리는 그러면 셀프 서비스 쇼케이스 할까 말까, 어떤 제품을 거기다 넣을까, 그죠? 카운터에다가 디스플레이를 할까 말까, 또는 환경 디스플레이, 그래서 하나의 컨셉으로 패션 상품이나 서비스가 사용되는 상황을 보여줄까 말까,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설계되어 있는 게 구석구석 어떻게 우리를 배려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어때요? 잘 구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놓치지 않고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관 디스플레이인데 외관 디스플레이는 점포의 외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점포에 들어가기 전에 그 건물을 봤을 때 뭐 네모난 것도 있고 뭐 둥그런 것도 있고 굉장히 추상적인 것도 있고 빛이 막 밤과 낮이 다르게 건물 색깔이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뭐 단순하게 만든 것도 있고 굉장히 창의적으로 만든 것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점포의 분위기를 첫눈에 보여줄 수 있는 외관, 이거를 우리가 외관 디스플레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는 그거를 이제 파사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파사드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이 또 점포 아이덴티티를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통해서 그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매장의 건물들 외관들이 있죠. 그럼 얘를 뭐 벽돌로 하냐, 목조 건물로 하느냐, 그죠? 이 가운데를 네모나게 만드냐, 아니면 양쪽은 안 보이게 만드느냐, 보이게 만드느냐,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건물의 외관을 통해서 이제 구매 또는 그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느끼게 만드는 거, 요거를 이제 파사드 디스플레이라고 하고, 하나는 이제 리모트 디스플레이인데, 요 리모트 디스플레이는 판매 장소랑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항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제 전시가 되어 있거나, 그죠? 아니면 우리가 백화점에 가도 그 뭐 에스컬레이터 위 같은 데다가 이렇게 마네킹으로 뭔가 이렇게 막 디스플레이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브랜드의 실제 위치는 어떻게? 저쪽에 떨어져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좀 더 떨어진 곳에 그렇지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제품을 보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리모트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디스플레이 유형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선택을 해서 이제 우리가 그 고객들이 실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의 건물, 외관 디스플레이, 파사드 디스플레이라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안에 딱 들어오면 어떻게 고객이 그 장소에서 많이 머물 수 있도록 동선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이 놓여져 있을 때 그거를 고객이 직접 꺼낼 수 있게 할 거냐 아니면은 점포 판매원이 그거를 꺼내줄 거냐 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죠. 그죠? 하고 난 다음에 실제 이제 상품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 장소에서 머무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실제 고객이 이제 제품을 사야 되는 거죠. 살려면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활용을 해요. 마네킹도 있고 의자도 있고 소파도 있고 뭐 어떨 경우는 화분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럼 이제 그거를 활용해서 상품을 가장 시각적으로 잘 연출을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상품이 잘 표현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비주얼 프레젠테이션이 있고요. 판매 시점 프레젠테이션이 있고 그다음에 패션 품목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MP 머천다이징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요거는 세 가지가 연결돼서 비주얼 프레젠테이션, 판매 시점의 프레젠테이션, 그다음에 패션 품목 프레젠테이션. 요게 이제 각각이 연관이 돼서 이제 이제 디스플레이의 상품이 이제 표현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하기 전에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해야지 뒤에 부분이 설명이 돼서 요거를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매장에 딱 들어가 보면 요런 이제 형태의 옷들이 걸려 있죠. 걸려 있거나 접혀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상품의 전면을 어떻게 표현을 해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방식인데 그거를 우리가 페이스 플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페이싱 플랜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이렇게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요거를 이제 페이스 아웃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면의 디자인을 다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디자인은 대표 아이템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거나 아니면은 많이 판매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아이템을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페이스 아웃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상의의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폴디드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주로 선반이나 테이블 위에 이렇게 겹쳐서 개어져 있는 상태로 겹쳐서 이렇게 올려져 있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폴디드라고 하고, 이런 거는 대부분 사이즈나 또는 색상, 그래서 뭐 오렌지, 그린, 그죠, 블루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색상별로 이렇게 접혀가지고 이렇게 선반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폴디드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거는 이제 대부분 스웨터나 니트 같은 경우들 이렇게 이제 전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주로 어때요? 행거에 걸려져 있는 형태죠. 그래서 사실 앞면은 잘 볼 수가 없어요. 앞면은 잘 볼 수가 없고 소매 쪽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류를 하기 편하게 이렇게 이제 슬리브 아웃해서 이렇게 이제 전시를 해놔요. 그래서 요거는 예를 들면은 사이즈라든지 스몰, 미디움, 라지라든지 아니면은 컬러별로 흰색, 검정색, 분홍색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될 때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상품의 이미지를 높여줄 수 있는 비주얼 프레젠테이션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상품 중에 판매 포인트,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 구매하고 싶어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거, 그거를 판매 시점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패션 품목 프레젠테이션은 각각의 아이템이 구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쉽게 선택하고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거를 우리가 패션 품목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비주얼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 매장 내에 들어가면 어떤 코너 또는 선반 위 또는 집기 위에 뭔가 전체적인 테마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품 구성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즌별로 또는 그 뭐 예를 들면 성탄절 같이 이렇게 특별한 시즌이 있으면 그 시즌의 컨셉을 표현을 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면 점포의 얼굴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쇼윈도가 있는 경우는 쇼윈도 디스플레이도 있고 이 안에 비주얼 프레젠테이션도 있고 한데, 또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는 쇼윈도가 없이 그냥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입구를 통해서 들어가면. 그래서 이게 이제 비주얼 프레젠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이제 쇼윈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출입구의 앞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브랜드의 이미지 또는 그 상품의 이미지를 잘 볼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는 대부분 마네킹이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오브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해요. 활용을 해서 가장 좀 화제성이 있거나 가장 지금의 이벤트를 잘 보여주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여기다 이제 전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단 보여주는 데에 목표가 있어요. 고르라기보다는, 그죠? 컨셉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코너 같은 데도 전체의 어떤 스타일링 같은 거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먼 거리에서 봤을 때 저거 괜찮다. 저거 한번 내가 입어볼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형태가 우리가 이제 비주얼 프레젠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있는 판매 시점 프레젠테이션인데, 요거는 포인트 오브 세일즈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해서 보통 가장 좀 상품의 가치가 높다라고 판단되는 특정한 아이템을 고르는 거죠. 골려서 그걸 어때요? 매장의 한 코너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뭐 이런 이제 이런 이제 벽면이 있으면 벽면 중에 이런 상단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집기류가 있으면 집기류에 이런 이제 뒷벽면을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테이블 같은 것이 놓이면 그 위에 놓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전면이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이제 소매처럼은 디자인을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앞면이 다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 상품의 매력적이게 저거 괜찮네? 또 이렇게 하는 거죠. 아까 비주얼 프레젠테이션은 전체적인 테마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얘는 하나의 아이템에 집중해서 디자인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 자체가 어때요? 굉장히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주목성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사고 싶게도 만들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중점 상품 중에서 선정을 해서 이제 여기다 벽면에다가 제시를 해야 되고, 요거는 이제 어때요? 돌아가면서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해서 선정해서 이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실제 어떻게 사보고 싶도록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리상으로 봤을 때는 멀리서 내가 그 어떤 컨셉을 익히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가까이 좀 그래도 가서, 완전히 내가 손으로 이렇게 하진 않지만 가까이 가서 나 저거 사고 싶다. 저거 사이즈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이제 그때는 어때요? 실제 제품에 가까이 가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제 저거 사이즈 어디 있어요? 하는 그 단계로 이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포인트 오브 세일즈 프레젠테이션에서 판매 시점에 프레젠테이션 해주는 이런 형태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션 품목 프레젠테이션은 우리가 IP라고 합니다. IP라고 하는 거는 보통 행거에 이렇게 쪼르륵 걸려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각각의 상품들이 어때요? 잘 고를 수 있도록 이제 진열해 놓은 거. 그래서 우리가 아까 슬리브 아웃의 형태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앞면보다는 옆으로, 그래서 내가 사이즈나 컬러를 찾아서 그거를 실제로 꺼내서 입어볼 수 있도록, 또는 판매 사원이 실제 꺼내서 입어보도록 권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배열을 해놓은 거를 우리가 IP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행거, 그 다음에 선반 위에 폴디드 겹쳐져 있는 형태로 쭈르륵 올려져 있는 형태, 요게 다 패션 품목 프레젠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브랜드마다 좀 다르지만, 예를 들면 팬츠, 그 다음에 블라우스, 셔츠 이렇게 해요. 그죠? 그렇게 하기도 하고, 팬츠를 하면 사이즈별로 또는 디자인별로 아니면 색상별로 분류를 해놓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은 이제 토탈 코디네이션, 그래서 요 한 행거에 팬츠 뭐 이렇게 아이템별로 분류하지 않고 같은 군에 해당하는 상품대로 스웨터 3장, 팬츠 2장, 그 다음에 자켓 2장 이렇게 걸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색상 바꿔서 그 다음 행거에 또 이제 스웨터 몇 장, 그 다음에 자켓 몇 장, 블라우스 몇 장, 그 다음에 청바지 몇 개,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건 이제 브랜드마다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고객들에게 보여줄까를 정한 다음에 이제 분류를 이제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거는 뭐냐면 바로 앞에 와서 상품을 꺼내보고 택을 이제 들춰봐서 가격이나 소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서 지금 막 옷 꺼내보고 입고 하는 것도 어때요? 이렇게 전문가들이 기획을 해서 벽면에다는 어떤 상품을 하고, 요번 테이블 위에 비주얼 프레젠테이션은 어떤 컨셉으로 하고, 그럴 때 어떤 상품들을 구성을 할 것이며, 이렇게 행거에 옷을 걸 때는 어때요? 색상별로, 사이즈별로, 또는 이제 같은 컨셉의 옷을 다양한 아이템으로 다양한 사이즈로 걸 거냐, 그리고 밑에에 신발을 놓을 거냐, 위에 가방을 놓을 거냐, 이런 것들이 어때요? 다 기획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그 전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패션 품목 프레젠테이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디스플레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도구들이 있어야 돼요. 도구들이 있어야 되는데, 기본은 당연히 어때요? 상품이죠. 그죠? 그래서 디스플레이의 주 대상은 우리가 얘기하는 패션 상품, 또는 우리 브랜드에서 뭐 사입을 해왔던, 제작을 해왔던 구두나 가방 또는 액세서리, 머플러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하게 주요한 품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도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소도구들은 패션의 이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마네킹도 있고 바디도 있고, 그래서 옛날에는 보면 마네킹이 별로 개성이 없었어요. 비슷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어때요? 열심히 잘 안 입혀놔가지고 가끔 이제 뭐 옷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이랬는데, 요즘 가보면 마네킹이 굉장히 다양하죠. 표정도,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이즈도 그렇고 뭐 다양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네킹이나 바디 같은 거를 활용해서 이제 상품을 가장 잘 보여질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디스플레이 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화분, 뭐 아니면은 뭐 이제 전등 같은 그런 이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사진틀, 뭐 사다리,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뭐 소파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내부 또는 외부 또는 상품이 가장 잘 표현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디스플레이를 전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명도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전체 조명, 또 부분 조명, 색깔을 어느 정도로 할 거냐,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특정 브랜드 같은 경우는 조명이 없게도 하죠. 어둡게.
여러분들 그런 매장 가보셨죠? 그래가지고 뭐 안에 들어가 보면 사실 어른들은 이게 꼼꼼해서 제품을 뭘 사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품을 볼 수가 있을까? 뭐 보이지도 않고 통로도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또 그게 이제 브랜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젊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꼼꼼한 미로 속에 들어가서 옷도 잘 보고 그 중에 잘도 골라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략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조명도 패션의 점포나 성격을 규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매장 전체의 색상도 마찬가지죠. 매장 전체를 유사한 색상으로 만들 거냐, 아니면 대비되는 색상으로 만들 거냐, 아니면 굉장히 모던하고 세련되게 그냥 블랙 앤 화이트로 만들 거냐, 또는 뭐예요? 그냥 회색 그대로 그냥 별로 이제 뭐랄까 가공을 많이 거치지 않은 모습대로 놔둘 거냐, 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매장의 색상, 조명, 도구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악도 이제 많이 이제 활용하는 도구로 쓰이죠. 그래서 음악도 그 고객층에 맞추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젊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가는 매장이면 아무래도 그 세대에서 좋아하는 음악, 또 음악 장르, 빠르기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또 이제 어른들이 가는 매장 같은 경우는 또 너무나 뭐 여러분들 좋아하는 락이라든지 힙합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또 매장의 성격이 어울리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음악 이런 것도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향기도 뭔가 향기로 뭐 향수 냄새가 난다든지 아로마 향이 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기로도 마케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구매 시점에 광고들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소비자가 구매할 때 여러 가지 광고들을 하는데 그걸 우리가 POP라고 하는데, 이 POP는 상품에 대한 정보도 제공을 하고요. 또는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특정한 기간 동안에 할인이라든지 세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원이 말하지 않아도 내가 이 정보를 보고 이때는 가격 할인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가격 할인하는 제품이 뭔지를 보고 이제 이 제품을 사거나, 그죠? 아니면은 그냥 아예 이런 뭐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거나 스스로 사용하거나 나중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매장 내에다가 세워둡니다. 세워두거나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스스로 셀프로 고르거나 사이즈를 보고, 그죠? 아니면은 향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보고 사거나 사지 않거나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POP 같은 거를 또 이제 매장 외나 내부에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특정한 때에 이벤트적인 성격을 가지고 패션쇼에 오게 한다든지, 뭐 그 브랜드 중심의 콘테스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브랜드의 웨브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그 홍보를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소재 전시회 같은 게 있는데, 이 소재 전시회 같은 경우는 뭐 세계의 유명한 패션 도시에서 이런 소재 전시회를 많이 하죠. 그래서 뭐 프리미에르 비종이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소재를 취급하고 있는 많은 그런 이제 기업들이 나와서 실제 스와치도 원단도 그다음에 그 원단으로 예를 들면 만든 옷이라든지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전시회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데 와서 보고 그다음에 경험하고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홍보를 하는 겁니다. 홍보를 해서 이 부스에서 나왔으니 그 부스가 있다는 것도 기업이 좋다라는 거고, 그 부스에서 구성되거나 아니면 제품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무료로 무엇인가 나눠주는 것들이 있죠.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이게 원단이 좋구나, 뭐 브랜드가 좋구나, 이렇게 이제 홍보가 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션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성복 박람회라든지 패션쇼라든지 그러면은 실제 그 패션쇼에 와서 어떻게 최신 유행이 뭔지, 요번 시즌의 특성이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파리의 뭐 여러 가지 오뚜꾸뚜르나 프레타포르테 뭐 이런 것도 홍보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쇼에 나가기 위해서 작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참여하고 하는 그 과정에 많은 돈들이 많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 그 브랜드가 그만큼 홍보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언제 뭐 패션쇼를 했는데 그 패션쇼에서 나온 작품이 어땠고 거기에 참여한 셀러브레이트는 누구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들이 생겼다. 이게 뭐냐면 다 홍보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패션쇼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이제 홍보를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세계적
세계적인 패션쇼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자기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패션쇼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타 다른 판매 촉진 도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판촉물을 제공을 한다든지, 그래서 뭔가 상품을 사면 거기에다 끼워주는 제품도 있고, 그죠? 또는 이제 영화나 이런 데에서 이제 협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찬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네 브랜드가 간접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이제 홍보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는 이제 뭐 파티나 뭐 이런 데가 있으면 이제 거기다도 협찬을 하고요. 뭐 우리 패션쇼 같은 거 있으면 패션쇼 할 때 거기에다가 이제 협찬도 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브랜드가 홍보되게 그렇게 이제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에서 콘테스트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페스티벌을 지원을 하거나 이런 활동들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도 콘테스트 나가고 이러죠. 그다음에 뭐 디자인 콘테스트, 아웃도어 디자인 콘테스트, 뭐 한복 디자인 콘테스트 있는데, 실제 이런 것들은 브랜드에 소비자들이 집중하게 하는 거죠. 집중하게 하고 그런 거를 이제 시상하고 하면은 또 기업에서 후원 활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좋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학생 대상 뭐 아니면 일반인 대상 콘테스트를 하기보다는 뭐 그런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도 어때요? 기업이 브랜드가 회자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조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게 이제 판촉 도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품을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 사면 2개 줘요. 그래가지고 사실 뭐예요? 뭐 여름에 선크림 같은 거 사면, 그죠? 하나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꼭 그냥 필요 없지만 2개를 주면 안 써도 2개를 사게 되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경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쿠폰을 증정을 하는 겁니다. 일정 금액을 할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쿠폰을 줘서 그걸 이제 가지고 있다가 내가 이제 어느 땐가 쓰거나 아니면 그거를 쓰기 위해서 이제 상품을 사러 가거나 이런 것도 이제 판촉 수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웹사이트에서 또 여러 가지 홍보도 하지만 뭐 세일에 대한 광고, 이벤트에 대한 광고, 그 다음에 경품 추천, 뭐 그 다음에 사진 콘테스트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들이 관심을 갖고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그 광고를 뺀 홍보, 그다음에 인적 판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판촉 수단들 해서 그 판촉 수단 중에서 비주얼 머천다이징하고 스페셜 이벤트 이런 것들을 이제 다뤘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좋은 제품을 잘 만드는 거, 그죠? 디자인을 잘하고 그다음에 소재를 잘 선택하고 그다음에 가격을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다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실제 고객과 만나는 장소에서 고객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인적 판매 이런 것들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유료로 하는 광고라는 것도 해서 그 제품이 어떻게 더 부가가치 있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죠? 그다음에 우리 회사에 대한 이미지를 궁극적으로 좋게 만드는 것. 왜냐? 사건 하나 잘못 터지면 요즘에는 이제 매체가 굉장히 다양하고 소비자들이 그 매체에서 정보들을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인 정보들이 크게 확대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홍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없게끔 또는 더 긍정적으로 좋은 이미지가 고객들에게 형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만든 옷을 실제로 구매로 이제 그 연결을 시키려면 그 장소에서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그 역할이라는 거는 더 보이기 좋게, 더 고르기 좋게, 더 입어보기 편하게 정보들을 얻으면서 내가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혜택을 줄 수 있는 거를 다 어느 고객이나 좋아해요. 그래서 그 혜택도 정말 혜택이어야지 믿기만으로 되면은 고객들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많은 것들을 구상할 때 실제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우리 고객이 누구고 우리 고객이 만족하고 우리 고객이 감동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본 목표를 가지시고 나머지 제품부터 우리가 4P라고 했던 여러 가지 항목들을 다 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